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이어 공기 주입기 갖고 왔는데요. 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갑자기 폭설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윈터 타이어나 특히 겨울철 온도가 바뀌면서 주행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차를 2대 운행하고 있는데 차 한 대는 장거리를 많이 타는 차량이어서 윈터 타이어를 매년 교환해서 타고 있고요. 차 한 대는 이제 동네에서 타는 차량이라 눈이 안 오면 안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맞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만 잘 맞추시면 안전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 엄청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이거 좋다고 말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타이어 공기압 어디서 맞추십니까? 보통은 카센터에서 맞추시죠. 혹은 타이어 교환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맞추는 건데 그때 한번 맞추는 건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계절마다 타이어 공기압이 바뀌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공기압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3, 4ps 정도 내려가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걱정이 되죠. 고속주행기에 특히 걱정이 되고 아는 카센터가 있으면 자주 가셔서 혹은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같은 곳들은 주유소에서 언제든지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좀 눈치 안 보고 그런 것들을 자주 내 집 앞마당처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기압은 운전자가 스스로 신경 쓰지 않고 타고 다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인적으로 공기압 주입기를 구입해야 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이게 타이어 공기 주입기를 하나 구입하시게 되면요, 구입하기 전과 후로 여러분의 차가 훨씬 더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자, 그럼 타이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먼저 시내에서 자주 타는 자동차는요, 공기압이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저는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된 타이어예요. 그래서 타이어 규격은 245, 45, 19인데요. 운전석 문을 열어보면 이 문을 열자마자 이쪽 경계에 보면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동네에서 타는 그 자동차는 19인치의 경우에 앞 타이어는 35psi, 뒷 타이어는 30psi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 타이어가 무려 5psi가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앞뒤 타이어 이렇게 차이 나게 넣고 다니시나요? 카센터나 타이어 가게 가서 그 타이어 교환하거나 공기압 좀 봐달라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앞뒤 36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차마다 똑같이 앞뒤 36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제 차는 앞에가 35, 뒤가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차는 전륜 구동차인데 앞쪽에 엔진이 무겁고 전륜이기 때문에 앞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차체가 뒤쪽이 좀 가볍게 설계된 거기 때문에 앞에가 35, 뒤가 30이 넣어야만 이 차를 처음 만들 때 이 브랜드에서 원하는 좋은 승차감, 또 좋은 직진 안정성, 좋은 코너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36을 넣어놨으니 승차감이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타이어 36 넣고 다니다가 겨울이 돼서 조금씩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불수원 타이어 공기 주입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넣습니다. 앞에 35, 뒤에 30. 그냥 다른 차가 됐어요. 특히 주행을 할 때 소음도 완전 달라졌고요. 특히 한국은 과속 방지턱이 많지 않습니까? 차가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올랐다가 내려올 때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는 이 차가 원래 설계된 대로 모든 게 세팅이 되었을 때 이 차가 처음 만들어진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뒷 타이어 36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차는 트렁크나 뒤쪽이 가볍게 설계된 차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정말 이 차의 급에는 말도 안 되게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쿵 아예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원래 다니던 과속방지턱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떨어질 때 쿵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서 푹신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차가 원래 설계된 대로 공기압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그래서 자동차의 공기압을 정확히 보시고 그 규격을 보시면 뭐 국산 소나타나 K5 그랜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앞뒤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뭐 35,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 똑같이 맞추는 게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36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의 하중에 맞는, 한국 차들은 보통 전륜 구동을 하더라도 뭐 4대6 정도의 무게 배분을 갖잖아요. 5대5는 아니고 그건 BMW가 5대5고 4대6 정도를 갖기 때문에 뭐 34 똑같이 맞춰도 되지만 이게 33인지 36인지는 내 차에 따라 다릅니다. 차의 크기에 따라서 차가 설계된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카센터나 타이어 교환하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 일을 해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자기들이 원래 배웠던 예전의 자동차 상식에 대한 고집을 좀 부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넣어달라고 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수고는 하시
아시지만 이 한국 같은 문화권에서는 집에 와서 내가 정확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가 앞에가 35, 뒤에가 32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타이어 가게에서 35, 30을 넣어주면 운전할 때 계기판에 뜰 거 아닙니까? 앞에는 35, 뒤에는 30. 이거 보면 이상하죠. 타이어 상식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다시 쫓아가가지고 왜 내 거 앞뒤로 타이어 공기압 다르게 넣어놨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자동차 문화가 아직은 한국에는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석대로 설명하려니 어차피 말 안 통하고 아직은 똑같이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검색해보고 내 차의 성능을 정말 제대로 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어 공기 주입기가 꼭 필요하죠. 좋은 타이어 150만원짜리 미쉐린이나 컨티넨탈 이런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넥센 타이어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거 좋은 타이어, 세계적인 타이어잖아요. 어떤 타이어를 쓰시든 그 타이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뽑기 위한 타이어 공기압을 꼭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좀 장거리를 타는 차가 하나 있어요. 이건 후륜구동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앞뒤가 5대5로 무게 하중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앞뒤 공기압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도 19인치이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어서 안에 스펙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엄청 복잡해요. 엄청 조건에 따라서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것까지 산정해서 공기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명이 타고요. 고속도로를 타는데 아우토반 같은 막 200km 이상을 타는 건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죠. 11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정도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앞뒤 똑같이 35, 35로 되어 있죠. 이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맞춰서 타면 전혀 문제없이 차량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돼서 윈터 타이어로 바꿨거든요. 근데 37, 37을 넣어둔 겁니다.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죠. 35랑 37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쪽에서 최근에 설계하면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공기압 수치를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맞춰주는 게 사실 정비하는 쪽에서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쪽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여기 스펙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3명 이하로 탔을 때는 35, 35 앞뒤 배분 똑같이 타고 5명 만차가 되면 앞에는 35, 뒤에는 39. 그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공기압을 높이도록 권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차가 5인승 차인데 무조건 2명만 타고 무조건 5명만 타고 그런 건 없지만 보통 이 차를 운행할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만차냐 아니면 저희처럼 둘만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아주 세밀하게 공기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쾌적하게 차량을 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여기서 말하는 고속주행은 한 140, 15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계속 주행을 한다면 평소에는 이렇게 주행하지 않지만 아까 말한 독일의 아우토반은 일상 주행일 거고 혹은 뭐 이게 서킷을 타는 차는 아닌데요. 서킷 같은 데 가서 고속주행을 돌린다면 앞에는 39, 뒤에는 45까지 갑니다. 이게 앞뒤가 5대5이긴 하지만 후륜이기 때문에 뒤쪽이 더 걸리는 부하가 많아서 그렇죠. 그럴 리는 없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명이 대부분 타기 때문에 앞에 35. 근데 저는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기 때문에 조금 양보해서 뒤에를 37 정도로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근데 이걸 해주냐 말입니다. 안 해줘요. 타이어 가게 가면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37, 37 넣어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큰 돈 들여서 감가가 많이 되긴 하지만 우리 자산을 구입한 건데 이거 우리가 정말 쾌적하게 쓰려면 단돈 5만 몇천 원이거든요. 단돈 이 정도면 그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불스원 제품인데요. 이 타이어 공기 주입기가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엄청 저렴한 게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사실 조금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조금 인증이 된 제품을 사셔야 돼요. 여기서 인증이라는 거는 어디서 좀 들어본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 보면 이런 공기주입기가 엄청 많이 팔리고 스펙상으로만 보면 진짜 좋은 제품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중국 자체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오는 것들 중에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들은 말도 안 하고 재생 배터리를 사용해서 인증도 안 된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오픈마켓에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곳에서 파는 것들 중에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파는 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개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안전한 거 사셔야 돼요. 저는 불스원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을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신다면 이름 있는 제품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5만 원대니까요. 한번 사두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제품 보여주면서 자동차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항상 가장 현재 재고가 있고 저렴한 제품도 올려놓는데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장점은 불스원 거라는 거. 엄청나게 큰 6000mAh는 검증이 된 브랜드 걸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라이트 되고 이런 데 쓸모 없고요.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안 쓰실 거죠? 전원을 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가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공기압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실제 지금 공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35로 공기압을 맞추고 싶다. 그럼 밑에 맞추고 난 다음에 딱 꽂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31이나 32가 있겠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35까지 올라가고요. 35가 됐을 때 자동으로 멈춥니다. 우리가 타이밍 맞춰서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앞 타이어는 35고 뒷 타이어는 아까 3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는 다시 30으로 맞춰서 누르면 30 됐을 때 딱 멈추죠. 너무 편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후륜 차량인 경우는 앞에는 35, 뒤에는 37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려서 뒤에는 37로 해서 딱 맞추고 앞에는 35로 해서 맞추면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용량이 커가지고 한 대 분량은 당연히 되고요. 우리가 이게 바람이 완전 빠진 상태에서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수치를 조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게 C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급한 경우 있죠. 충전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12V C거치기에 꽂아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상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말하면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바람 넣는 부분이거든요. 타이어 밸브를 빼서 딱 꽂은 다음에 접으면 딱 잠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쭉 들어가고요. 이거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는 싹 꽂으면 바람이 빠져요. 쉬 하고 바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지금 37에서 35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된 상태에서 요걸 접지만 않으면 바람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접어보면 지금 현재 공기압이 얼마인지 여기 표시가 되고요. 아직도 높다면 다시 열어서 바람을 쭉 뺀 다음에 1, 2 정도 빠진 상태에서 잠그고 누르면 공기압이 맞춰지겠죠. 엄청 간단해요. 말이 많았는데요. 자신의 타이어 규격을 확인하시고 타이어 규격에 따라서 자동차에 보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겨울철 고속주행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자동차 옆에 붙어있는 공기압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자동차가 목적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다 그런 경우시라면 차량 하나는 고속주행에 맞춰서 바람 넣으시고 차량 하나는 일반 시내 주행에 맞춰서 바람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로 나의 자동차가 훨씬 더 정말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차 보통 구입하고 나면 바꾸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또 당분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타이어 공기주입기 꼭 하나 구매해 보시길 권하고요. 지금 갖고 계신 차량의 최고의 성능을 뽑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